안녕하세요, 드로우나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벡터네이터 기초 강의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벡터네이터는 오른쪽 상단에 인스펙터 바가 있는데요. 항상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며 각 아이콘을 탭해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바에는 스타일 탭과 어레인지 탭, 패스 탭, 레이어 탭으로 나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일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탭에는 세 가지의 섹션이 있는데요. 먼저 필이라는 채우기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겨봤는데요. 번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색상이 있는 버튼은 채우기 버튼으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스포이드로 이미지나 도형에 있는 색상을 샘플링 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색상에 HX 코드라는 것이 표시되는데요. 벡터네이터 공간 안에서 고유의 HX 코드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색상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과 선을 혹은 선과 그림자 간의 색상을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네 번째에 있는 눈 모양의 버튼은 채우기한 색상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섯 번째 코너 레디오스는 도형의 모서리의 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일곱 번째 블렌드 모드는 도형이나 이미지의 블렌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블러 버튼은 도형이나 이미지에 흐림을 적용할 수 있는 이펙트 버튼입니다. 그럼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스타일 탭에 있는 채우기 섹션에서 각 버튼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을 그리고요. 원의 색상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는 버튼 아래에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볼게요. 색상 버튼 옆에 있는 스포이드로 이미지에 있는 컬러를 샘플링 할 수 있는데요. 배경에 있는 하늘색을 샘플링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귀 색깔을 샘플링 해볼게요. 그럼 하늘색이었을 때 HX 코드를 복사해서 그레이 색상을 샘플링한 상태에서 좀 전에 복사해두었던 HX 코드를 적용하면 하늘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색상 메뉴에서는 다양하게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면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선형과 방사형으로 이루어진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X 코드 옆에 있는 전환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버튼을 누르면 스트로크의 화이트가 면으로 채워지고요. 면에 있는 하늘 색상이 스트로크의 색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을 끄면 면의 색상이 사라지고 다시 켜면 면의 색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파시티를 조정해 볼게요. 여기서는 획과 면의 색상을 한꺼번에 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 필 안에 들어갔을 때의 불투명도는 면 색상의 불투명도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때는 이 오파시티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블렌드 모드는요, 여러 가지의 블렌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블렌드 모드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모드의 아래에 있는 블러 버튼으로 도형에 블러를 줄 수 있는데요. 도형에 블러를 줄 때는 이미지의 뎁스를 표현하거나 혹은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블러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이 아닌 각진 도형을 만들 때는 코너 라디우스로 모서리의 반경을 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의 두 번째 섹션인 스트로크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선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고요. 스트로크도 필 섹션과 같이 스포이드로 색상을 샘플링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X 코드가 표시되어 있고요. 탭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면과 선 그리고 그림자 간의 색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네 번째는 획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여섯 번째는 선 끝에 화살촉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시라인이라고 해서 직선을 점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여덟 번째는
캡과 조인을 편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럼 이제 스트로크 섹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색상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변경시켜 줍니다. 여기서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선 자체의 불투명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에도 스포이드 버튼이 있는데요. 가끔 스트로크에 있는 스포이드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HX 코드를 복사해서 색상을 쉽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에 있는 전환 버튼으로 필과 스트로크의 색상을 변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눈동자 버튼으로 선을 표시하거나 끌 수가 있어요. 스트로크의 두께감은 최대 300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에서 각각의 원하는 수치를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로우 탭에서는요, 처음의 화살표와 끝 화살표를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대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직선을 점선으로 만들 수 있고요. 각각의 폭과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의 색상과 스트로크의 색상을 동일하게 맞출 경우 이 대시라인을 이용하면 독특한 형태의 톱니바퀴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로크 섹션의 마지막 메뉴인 캡과 조인을 편집하는 메뉴인데요. 6가지의 아이콘 중에서 위에 있는 3가지 아이콘은 직선의 형태에서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아래에 있는 3가지 아이콘은 도형에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3개의 아이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고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양끝 모서리가 안쪽으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양쪽 모서리가 직각이면서 밖으로 나오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양끝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모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아이콘은 도형 형태의 모서리를 반듯한 직각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5번째 아이콘은 각각의 모서리를 둥근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아이콘은 각 모서리를 사선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탭의 마지막 섹션인 섀도우 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섀도우 섹션은 그림자와 관련된 섹션인데요. 첫 번째는 그림자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림자 역시 스포이드로 색상을 샘플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상에 HX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탭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과 선 그리고 그림자 간의 색상을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네 번째는 그림자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림자의 각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그림자에 흐림을 줄 수 있는 블러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버튼은 옵셋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자의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섀도우 섹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리고요. 원의 색상을 입혀줍니다. 원의 색상을 입힐 때 좀 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볼 텐데요. 저는 세 번째에 있는 원형 그라데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에 볼륨감을 주고 난 후에는 그림자 섹션에서 그림자의 투명도를 조절해 봅니다. 그림자의 색상도 고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자 각도로 그림자의 방향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블러를 가지고 그림자의 경계를 명확하거나 흐린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옵셋 값으로 그림자의 길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섀도우 영역에서 그림자를 표현할 때는 바닥에 붙어있는 물체의 섀도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에 붙어있는 물체가 아닌 3D 공간에 놓여져 있는 원형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있는 섀도우가 아니라 새로 도형을 만들어서 섀도우를 표현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탭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툴을 배울 때 기초를 잘 알아두면 복잡한 작업을 할 때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스펙터 바의 두 번째 탭인 어렌지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로우 나우